6. 해외 확장. 1880년부터 구세군은 국제적인 성격을 띤 단체라는 것이 더 확고하게 되었다. 창립자는 영국을 넘어 들려오는 개전 요청에 더 이상 귀를 닫을 수 없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 구세군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다. 구세군이 개전한 국가의 통치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정부 권력자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구세군은 각 나라의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 구세군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틀 속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대신 필수적인 원리와 방법을 수락하도록 했다. 영국을 넘어 처음으로 구세군이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1872년 기독교 선교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사역자 중 한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와 다른 2명의 절친한 친구는 그곳에서 기독교 선교회 지회를 설립하고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유사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 지회의 지도자가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사역은 중단되었다. 1879년 영국의 코벤트리 출신의 구세군 부부인 아모스와 애니 셜리가 딸 엘리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의 한 버려진 의자 만드는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1년 후 이들 가족이 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대장은 7명의 할렐루야 아가씨들과 함께 조지 스코트 레일톤 부장을 파견했다.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는 떠나는 사관들에게 뉴욕과 필라델피아 제1영문을 위해 군기 2개를 수여했다. 이 2개의 군기는 해외에서 휘날린 첫 군기들이다. 6년 후인 1886년 창립자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569명의 대부분의 미국 사관들이 목회하는 238개 영문이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사역은 영국에서 회심한 사람에 의해 온타리오에서 시작되었으며 1882년 뉴욕에서 파송한 사관 일행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전했다. 1896년 3명의 사관들이 버뮤다에서 군기를 휘날리게 되었다. 카리비안 지역에서는 1887년 자마이카에서 구세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898년에는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안티구아, 쿠바로 확산되었다. 그 이후 바하마와 아이티에서 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카리비안 군국의 일부로 행정적인 관리를 받은 국가들은 가이아나, 벨리즈, 수리남, 프렌치 기아나와 같이 본토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는 국가였다. 중앙 아메리카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에서 사관들이 사역했다.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 4명의 사관들이 189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구세군을 개척했으며 같은 해 우루과이로 구세군 사역이 확산되었다. 1909년에 칠레에 개전했으며 이듬해 페루와 파라과이로 확산되었다. 1920년에 볼리비아가, 1922년에 브라질, 그리고 1985년에는 에콰도르에 각각 개전했다. 창립자는 미국과 같이 호주에서도 구세군을 개전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런던에서 구세군에 의해 회심한 철도원 존 고어와 브래드포드에서 건축업을 했던 에드워드 손더스가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했다. 이 둘은 애들레이드에서 만나 영문을 세웠다. 영문 사업이 뿌리를 내리자 시드니로부터
구세군 사업을 확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원은 창립자에게 사관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가장 빠른 배편으로 대장님이 호주에 오셔야 합니다. 즉시 오셔야 합니다. 1881년 1월 초 대장은 그들의 요청에 호응하여 토마스 서덜랜드 정의 동부인을 파견했으며 이들 부부는 영국의 영문에 임명을 받고 부임하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호주로 출발했다. 돈도 없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도 없이 난폭한 사람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침내 영감을 주는 군기를 들고 고군분투하여 영연방 호주 전역에 휘날리게 되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사역은 1956년에 시작되었으며 행정적으로는 호주 동군국이 관리했다. 1883년에 영국에서 간 두 명의 젊은 사관들인 조지 폴라드와 에드워드 라이트 정의에 의해 구세군 군기가 뉴질랜드 더네딘에 휘날렸다. 1년 안에 10개의 영문이 개영되었다. 1884년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오리 부족을 위한 사역이 조직되었다. 뉴질랜드를 통해 1973년 피지와 1988년에는 통가에 구세군 사업을 확장했다. 가까스로 호주 조사단이 결성되어 준비를 위해 작은 규모의 탐사단이 프랑스에 파견되었으며 그곳에서 긴급한 요청이 왔다. 이것은 비영어권 국가에 첫 번째로 구세군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었으며 처음으로 여성이 군국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구세군의 어머니인 캐서린 부스가 창립자의 장녀 캐서린 애들레이드 콕스, 후에 브라멜 부스의 부인이 된 플로렌스 소퍼와 같은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의 군기를 수여한 일은 여성 해방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일이었다. 이 군기는 유럽 대륙에는 처음으로 1881년에 파리의 가난한 무실론 지역에 위치한 작은 영문에서 휘날렸다. 캐서린 부스가 1882년 파리에서 열린 새로운 영문 개영식에서 군중들로부터 가장 험악한 일을 직면했다. 캐설린의 딸 메리쉘은 후에 그 집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었는지 말하기가 어렵다.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우리가 그 칼에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기 그가 있다. 여기 그가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프랑스에서의 구세군 사업은 힘들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주로 구세군 사회사업의 놀랄만한 확장으로 여론이 현저할 정도로 바뀌었으며 국가 고위층으로부터 공식적인 따뜻한 인정과 지원을 받았다. 프랑스를 통해 구세군 사업은 스위스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도 구세군은 격심하고 지속적인 반대를 수년 동안 직면했다. 병사들과 사관들은 아주 사소한 구실로 벌금형을 받거나 투옥되었거나 무자비한 폭도들에게 넘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스위스는 구세군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오래도록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1886년에는 엄청난 반대를 직면하면서 독일의 구세군기를 세웠다. 레일톤 부장 후임으로 임명된 열정적인 개척사관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국제본영과 독일 군국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에도 독일 구세군인들은 구세군의 국제적인 동지애를 유지하는 데 충실했다. 1887년에는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개척사관이 구세군을
개전했으며 네덜란드를 통해 1889년에는 국경을 넘어 벨기에에 개전했다. 벨기에 구세군 개전은 시민 폭동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 이후 벨기에 구세군은 엄청난 반대를 겪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 정부와 국민들은 구세군의 활동에 보다 우호적이었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구세군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의 명백한 증거가 보였다. 1878년 브라멜 부스는 자신의 악화된 건강의 증진을 희망하며 스웨덴을 방문했다. 그는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브라멜 부스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성화되었다. 그들 중에는 한나 아우치로트로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구세군이 스웨덴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졌으며 구세군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가서 구세군 지도자들에게 스웨덴에서 구세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창립자는 당시로서는 스웨덴에 사관들을 보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아우치토로니 양이 그녀 혼자서라도 구세군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을 듣고 실망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 놀랄만한 결실을 얻은 집회들을 시작했다. 그녀가 얻은 결과들을 통해 고무된 전망이 창립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명의 회계인과 함께 그녀는 1882년 다시 영국을 방문했다. 그녀의 헌신과 집요함은 창립자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으며 아우치토로니 양은 참령 계급을 부여받고 스웨덴에서 공식적인 구세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5명의 사관 일행들과 함께 만족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다. 그녀는 수많은 반대와 박해를 경험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정부 당국이 저녁 8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수많은 사관들은 신앙 양심의 이유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투옥되었다. 그러나 구세군 사업은 번창했으며 오히려 박해는 지금까지 구세군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구세군의 친구로 만들었다. 1888년에는 노르웨이의 구세군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노르웨이 의회가 1895년에 비로소 가로전도 집회를 허용했다. 노르웨이를 통해서 1895년에 아이슬란드와 1925년에 페로 제도의 구세군이 개선하게 되었다. 헬싱포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했던 핀란드 여성인 헤그위드 폰 하르트만 양이 런던에 있을 때 구세군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구세군 사업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1889년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런던에 갔으며 핀란드에서 구세군이 개전하는 일을 도왔으며 그 후 핀란드 구세군을 이끄는 직책에 임명을 받았다. 초창기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 구세군 사업은 번창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초창기의 폭발적인 구세군 활동 이후 다음 세기 동안 서유럽에서의 구세군의 전진은 현저하게 느려지게 되었다. 1927년에는 오스트리아에 개전을 했으며 몰타와 지브랄타에서는 전후 복구 사업을 펼쳤지만 그 이후 다른 국가에서의 확장은 1971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구세군이 개전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세기 전반에는 동유럽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더 전도 유망한 지역처럼 보였다. 1913년 개척사관 일행이 러시아에 파송되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유고슬라비아에 각각 개전했다. 영문과
사회사업 시설들이 설립되었으며 수많은 저명한 회계인들을 얻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정부가 제재를 가했으며 1950년이 되자 국제 본영과의 모든 공식적인 연락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관들과 병사들은 신실한 구세군인으로 남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1990년 이후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제재들이 사라지고 구세군 사업이 재개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인도는 동양에서의 첫 번째 구세군 선교지였다. 인도 정부 관청의 부국장이었던 프레드릭 성 조지 드 라우투어 터커는 처음으로 발행된 구세 공보를 접했을 때 이미 선교적 정신을 받아들였다. 그 작은 공보는 그의 영혼에 마치 진군 나팔과 같았다. 그는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영국에 가서 윌리엄 부스가 설교하는 구세군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가 끝나자 그는 창립자를 찾아가서 인도에 구세군 사업을 시작하는 일에 자원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연되었지만 구세군 사업에 대해 공부하는 기간을 통해 구세군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으며 소명이 더 강화되어 마침내 그는 구세군 사관이 되었다. 토착민에 대한 창립자의 현명하고 관료적인 견해는 터커의 확신과 조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인도에서 구세군 사업을 위해 임명받는 사관들은 현지인들의 복장을 착용하고 현지 관습을 따르며 모든 일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구세군은 인도의 전통 관습 및 생활 방식에 밀접하게 하도록 결정했다. 터커 참령은 벌라드 정의와 다른 2명의 부관과 함께 1881년 인도에서의 구세군 사업을 위해 임명을 받았다. 봄베이에 도착한 후 곧바로 터커 참령을 비롯한 3명의 사관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6개월 동안 도시에서 가로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다. 구세군인들의 인내로 마침내 구세군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른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거리를 행진하고 가로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인도를 통해 구세군기는 1883년 세일론에 전해졌다. 얼마 동안 잔인하고 집요한 박해를 경험했지만 사업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구세군은 좋은 단체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버마, 현재 미얀마는 1915년 인도에서 온 사관에 의해 개전했으며 1928년 인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구세군을 설립했다. 미얀마에서의 구세군 사업은 해외로부터 사관들이 오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1894년 네덜란드의 구세군 사업의 결과로 구세군이 소개되었다. 복음전도 사업 외에 광범위한 의료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1895년에는 구세군기가 일본에 전해졌다. 몇 년 동안 구세군 사업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구세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견해가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1923년 지진 후에 구세군인들은 소중한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다. 몇몇 우수한 일본 구세군인들을 통해 구세군이 더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들 중 가장 유명한 구세군인은 300만 부 이상 판매한 평민의 복음을 저술한 야마무로 군페이 부장이다. 다른 기독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1940년 일본에서는 구세군이 국제적인 관계를 단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새로운 이름과 형식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군대식 용어 사용과 제복 착용이 금지되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구세군인들은 그들의 소명에 신실했으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했다. 1946년에 그들은 전에 사용하던 명칭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개전 이후 45년 동안 일본에서 구세군인들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1908년 한국에 개전한 사관들은 한국의 사회적인 혼란과 쓰라린 국민 정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신실하게 증거되어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었다. 한국인 사관 양성은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결혼한 사관 학생들만 사관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남편이나 부인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후에는 독신 남성이나 여성도 사관으로 임관을 받았으며 이것은 여성들이 주로 은둔된 생활을 하다시피 했던 한국에서는 중요한 변화였다. 2차 세계대전 도중 한국에서의 구세군은 일본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한국 사관이 아닌 사관들은 다른 여러 지역에 임명을 받았지만 그들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끼쳤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또 다른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후 한국에서 구세군은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 1916년 창립자가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에게 남긴 유언에 따라 중국 북부에서 구세군 사업이 시작되었다. 1918년에는 사관 훈련이 시작되었고 구세공보도 발행했다. 중국에서는 초창기부터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에 반응했으며 회심했다. 1936년 중국 남부 광동에 개척사관이 파견되어 거주했다. 많은 회개인을 얻었다. 주간과 야간 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또한 큰 어린이집이 세워졌다. 1951년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강요를 받았으며 진행되던 구세군 사업은 중국 사관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 번영과 그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지만 1980년대가 되자 그와 같은 제약이 좀 느슨해지게 되었으며 몇몇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과 연락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1990년에 영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왔던 중국 사관들 중 한 명인 인흥순 참령이 창립자 훈장을 받았다.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홍콩에서의 구세군 사업은 지속되었으며 복음 사업과 구제 사업 그리고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1965년에는 타이완에 구세군 사업이 재개되었다. 싱가포르에서의 구세군 활동은 1935년 시작되었으며 1937년에는 필리핀에 개전했다. 아프리카에서는 1883년 케이프타운에서 3명의 사관들 일행에 의해 개전했으며 구세군 활동은 케이프 콜로니와 오렌지 프리주, 트랜스빌과 나탈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888년에는 구세군 사업이 카프라리아와 나탈에서 시작되었으며 1891년에는 줄루랜드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출신의 지도자들에 의해 구세군인들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잠비아, 우간다, 남미비아, 탄자니아, 자이레,
콩고, 말라위, 앙골라, 라이베리아에서 각각 개선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자신들만의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영문사업 이외에 의료사업, 교육사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